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EU 국가와 비EU 국가 도시 간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는 월드시티 프로젝트가 지난 13일부터 닷새간 서울과 부산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산시가 고가도로 하단부를 주차장과 화단으로 활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비콘 그라운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EU 국가 중 하나인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협업해 이번 사업을 미래 성장 가능한 세계적인 도시재생 모델로 성공시키기 위해 월드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빈 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 스마트 실증단지 구축, 신재생 클린에너지 조성 사업, 대중교통 거스름돈 자동화 사업 등 바르셀로나 협업 프로젝트로 4가지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13일부터 닷새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방문단과 실무 컨퍼런스를 갖고 고려제강 키스와이어 센터를 비롯해 복합문화공간 F1963, 해운대 스마트 실증단지 등 부산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교류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하반기에는 바르셀로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서로의 정책과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해 창의적인 도시 공동정책을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 부산 기업과 인재들이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내 각 지역별 문화예술의 거리가 지역 명소로 각광을 받으면서 관광객 유치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 한옥마을은 경기전을 중심으로 전통문화의 거리를 형성해 연간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 전통문화의 거리 인근의 동문사거리를 중심으로 조성된 문화예술인의 거리는 특화거리로 확대 추진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울러 익산 7080 문화예술의 거리는 1970에서 80년대 모습을 재현했고 교복과 추억의 간식, 공방을 통한 예술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7080 세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까지 총 40억 원을 들여 문화예술 거리를 조성했으며 올해 15억 원을 추가 투입해 거리 활성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군산 근대문화 역사의 거리는 1930년대 우리나라 근대사를 볼 수 있으며 히로스 가옥 등의 일본식 건물과 형제 고무신방, 홍풍행 잡화점 등 그 당시 재현된 모습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북 무주군의 우정연수원이 문을 열면서 리더십 교육과 직무별 역량 강화 등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노인들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전북 무주군의 대한노인의 우정연수원이 문을 열면서 노인 전문 교육을 통한 더 이상 부양받는 노인이 아닌 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노인들을 교육 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21일 부영그룹이 67억 원을 들여 신축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우정연수원은 향후 노인교육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정연수원은 전북 무주군 설천면 덕유산 리조트 내 대지 6,215제곱미터에 연면적 4,972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총 35개의 객실을 통해 하루 최대 300명의 숙박교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우정연수원에서는 연간 24개 과정 2245명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노인 지도자 교육, 지위별 리더십 교육, 직무별 역량 강화, 시책별 전문 인력 육성, 신규 임직원 교육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한노인회는 노인 전문 교육원 운영을 통해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노인들을 양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특강을 통해 노인들의 자신감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또 행사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국가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고 국가가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에게 이 시대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며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와 삶을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복지고 행복의 가치입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해야 합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주시가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을 전환해 만든 자연 생태 체험학습원이 시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결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을 전환하여 만든 자연생태 체험학습원이
시민들의 쉼터로 각광받으면서 지역 상권에도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009년, 2010년 희망 근로사업을 통해 복토한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에 2011년부터 조경사업을 시행해 자연생태체험학습원을 개원했습니다.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의 방문자는 2014년 1967명, 2015년 2828명, 2016년 2975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 3년간 총 7770명이 다녀갔습니다. 자연생태체험학습원이 3월부터 11월까지 주 2회 어린이집, 유치원 원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연놀이터는 아이들의 자연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 시내버스 노선 변경으로 자연생태체험학습원이 시내버스 종점이 되면서 주변 상권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되면서 그 안에 시내버스 종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망을 해볼 때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호동골 자연생태체험학습원이 앞으로도 전주 시민의 쉼터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로로 작용하기를 기대해봅니다. KLN 한결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청년들의 창업 붐을 조성하고 예비 창업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창업 의지를 가진 대학생과 청년들이 실질적인 창업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아이템 개발, 창업 경진대회 및 시제품 제작 등 창업 전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창업 희망자는 간단한 신청서와 신분증, 사업자 등록 사실 증명원 등을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창업지원팀으로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 분야는 전기 정보 등 기술 창업과 콘텐츠 개발, 문화 교육 등 지식 창업 분야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 수는 봄철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살률 또한 높아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철에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자살 시도자 또한 증가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 수는 3월 21만 1,140명, 4월 21만 1,128명, 5월 21만 6,252명으로 3월과 5월 사이에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1월과 2월에는 각각 19만 8,119명, 20만 1,686명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살 통계를 보면 3월과 5월에 자살률이 가장 높고 연령대로는 40에서 50대, 성별로는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전북 신세계병원 김영준 진료원장은 날씨나 계절의 변화가 감정에 영향을 미쳐 우울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고 가장 큰 원인은 봄이 돼서 만물이 소생하고 다른 사람들은 활기찬 반면 상대적으로 우울감을 느껴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로 통계를 보면 여성분들의 자살은 봄철에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봄철 계절성 우울증이 늘어나는 이유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근육이 풀어져 무기력하고 나른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가장 원칙적인 얘기들은 아무래도 계속 자기 일상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해서 이 하던 일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햇빛 같은 것을 자주 이렇게 쐬려고 하는 운동이라든지 또 일광욕을 즐긴다든지 이런 것을 꾸준히 해주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계절성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을 통해 햇볕을 쬐어 인체 리듬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LN 김민아입니다. 남원시는 초록우산 전북본부와 오늘 위기가정 주거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초록우산 전북본부는 이날 남원시 소재 위기가정에 주거신축비 5,500만 원과 의료지원비 235만 원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집이 나타났다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주거지원 사업은 가정생활의 기본 요소인 주거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펼칩니다. 이번 주거신축비 5,500만 원은 남원 시민으로서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복합 위기가정에 전달됐습니다. 앞으로 남원시와 초록우산 전북본부는 사례관리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정에 대해 주거신축 지원과 인적 물리적 서비스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